정말로 이 상황을 만든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네. 잘못되어 있는 구조, 근본 원인, 문제가 있어요. 수수료 문제, 뭐 카드 수수료 문제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자영업자들 힘들거든요. 실제로 최저임금 네. 주기 힘들거든요. 네. 이분들이랑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도 쥐꼬리만큼 받던 거 조금 더 받아야 이제 살 것 같거든요. 이 두 분들끼리 싸움이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뜻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부채질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사내 수공업 실화냐? 네, 실화입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짧은 리포트에서 나오지 않는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KBS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모두를 찾아 읽고 직접 답을 해드리거나 담당 기자한테 대신 따져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 대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호호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도 들으시다가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오규정 기자를 제외하고 지금 오랜만에 3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정유럽 기자와 강병수 기자 왔는데, 자,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유럽 기자부터.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현욱 기자고요. 휴가를 다녀오느라 한 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지난화 댓글에 네. 클로이님께서 정유럽 기자님 되게 보고 싶네요. 도비가 일하라고 어디 간 건지. 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욱이스 not free. 그러니까 연욱이 도비는 자유예요. 하지만 연욱은 자유가 아니에요. 해리포터. 이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병수 기자. 네, 저는 오늘도 영등포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 여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 기자 뭐 오늘 좋은 일 있었다고. 오늘요? 네. 오늘 나쁜 일 있지 않았나? 아, 오늘 그렇죠. 아니,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1일 날 네.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거 왜 뒤늦게 알았어요? 평소에 업무에 소홀히 해서 제가 이거 우리 부장이 부르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그러면 타사가 이거를 먼저 보도한 거죠? 그렇죠. 한겨레 한겨레 오늘 기자가 단독 기사가 낮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기자들이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죠?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부장이 뭐래? 네? 부장이 뭐래? 오늘 부장 피해 다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제 생각은 그 정유 기자가 없는 사이에 이화진 기자가 나왔었는데 이화진 기자와 이 부장 얘기가 댓글창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 거의 저번 화 제4의 출연자라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강병수 기자 여기 유튜브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이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이화진 기자님 역대급 캐릭터 제발 고정 멤버 시켜주세요. 이 고정이나 반고정해달라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장난 아니었죠. 이화진 기자. 하여튼 독특한 캐릭터, 재밌는 캐릭터였고요. 그 다음 댓글도 안동현님께서 사회부장님 소환 한번 안 될까요? 네, 그 다음도 에드신님께서 살다 KBS 사회부 부장 검색해봤다. 야,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검색하면 나오긴 하나. 자, 오늘 아이템을 소개해 주실 새로운 기자 모셨습니다. KBS 산업과학부의 최광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과학부에서 노동 담당하고 있고요. 별명을 소개하라고 하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는 프로 진지함 자격증 소유자로 하겠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섭외 부탁을 드렸을 때 가장 굉장히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무슨 고민? 내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겠냐. 아닌데. 방송 살 수 있겠냐 해서. 네. 우리 최 선배가 저 힙합 매니아세요. 진짜? 내면에 그런. 진짜? 네, 내면에 뜨거움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약간 머리 스타일이 좀 힙하시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런 면도 있죠. 그렇고 힙합을 좋아하시는구나. 조금만 오늘 그걸 좀 발산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KBS의 어떤 힙합, 스웩과 어떤 루저 감성 이런 걸 이제 아우르는 그런 방송. 그런 거 좋아합니다. 욕도 하고. 그래, 금리하고 이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아이템인지는 로고 듣고 기레기 판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자, 본 코너는 훨씬 더 재밌습니다.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본 코너죠. 오늘의 기레기 판별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이 업로드 날이 6월 27일이에요. 그래서 그 최강호 기자, 그 6월 27일이 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나요? 그때까지가 1차 기한이에요. 1차 기한.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1차 기한인데 보통 그때는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아직 좀 안 결정될 수 있다. 그러면 약간 이 방송의 이 생명력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이게 있습니다. 자, 내년 최저임금 얼마? 동결 vs라고 하나요? 동결 vs 만원 공약 이행. 본격 심의라는 짧은 리포트를 통해서 기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최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원 정도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년간 인상률은 27.3%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공익위원 등 20여 명이 본격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오른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결론이 안 날 경우 최종 고시기간 8월 초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노사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고 올해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은 7월 말쯤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송 나갈 때까지 안 정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죠? 워낙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이게 논리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이라기보다 좀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흐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27일이 기한인데 항상 이게 연장이 돼갖고 연장이 돼서 아마 올해도 7월 중순 정도 되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일단 최저임금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거부터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다음에 조르바님께서 한 얘기인데요. 시장에서 임금은 생산성에 비례한다. 임금을 법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시장에 그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좋았어. 인비저블 핸드. 예? 인비저블 핸드에 맡겨야지. 왜 이거를 법으로 정하냐 그런 거예요. 근데 밑에 법으로 정하지 않은 날은 없죠. 네, 뭐 거의 없겠죠. 네. 근데 밑에 이제 그 대댓글로 꿀꽈배기님이 99개 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 거 뺏어서 100개 가지려고 하지. 어느 한 놈 알아서 월급 올려주는 놈 못 봤다. 그 이거 최저임금이라는 게 왜 있는 건지 좀 일단 그 의의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필요한 거죠? 이걸 법으로 정하는 게?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노동 출입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관련해서 기사도 여러 개 쓰고 뭐 댓글도 이제 여러 개 달리는 거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댓글들을 저도 봤었어요. 그래서 네, 있어요. 꽤 있어요. 네, 꽤 있고 이런 생각이 또 할 만도 하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 좀 들긴 하고 그랬었는데 엊그저께 점심 시간에 이제 좀 심심하고 점심 약속도 없고 그래가지고 민주노총이 광화문 쪽에 있거든요. 네,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는데 점심 시간에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태일 기념관이 청계천 쪽에 네,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살살 놀러 갔었거든요. 거기를 왜 가요? 네, 거기 그냥 가면 심심해서 되게 좋아요. 가봤어요? 예전에 고3 때 처음 막 할 때 기념관은 아니고 전태일 기념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전태일 기념관 기념관은 자체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태일 열쇠 흔적이 천계천 청계 그쪽 상가였구나. 네, 그쪽에 갈 동상도 때 있고, 고3 때 그죠? 저희 담임 선생님이 20살 되기 전에 음. 너희들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이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노동자의 이제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와서 직접 니네 눈으로 한번 봐봐라 해가지고 서울을 그때 천안 촌놈이 아니라 천안 그 청소년이었으니까 직접 서울로 함께 상경해서 그걸 해줬던 기억이 너무 또렷이다. 그렇구나. 그런 것 치고는 노동 이슈를 좀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셨는데 방청객 모드로 갔는데 그 저도 전태일 열사 이렇게 저희가 부르잖아요 보통. 네. 전태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 가서 이제 보니까 그분이 직접 썼던 편지나 당시의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이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에 보면 이곳에서 15살 전후에 보통 여성분이었는데 하루에 15시간 정도씩 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벽에 나와서 밤 10시 이렇게까지 일을 했었던 건데 당시에 그분들이 받았던 돈이 1급으로 70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좀 찾아봤는데 당시 70년 당시에 쌀이 한 가마에 6,000원이고 이분들을 지금 쌀의 가격으로 비교해서 보면 당시 급여가 하루 70원인 거는 지금 1급으로 2,200원을 받은 셈이더라고요. 시급이 아니라 1급인 거죠. 예, 1급이 하루에 2,200원 받고 지금 돈으로 15시간을 지금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말이 안 되는 돈이었네. 돈을 받아왔던 거더라고요. 2,200원이면 30일 매일 일한다고 쳐도 6만 원 좀 넘는 거네요. 그죠? 7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살아?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거를 옆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걸 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바로 옆에서 어떤 친구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를 토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날로 바로 해고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제 진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전태일 열사는 그런 말씀하신 여공들을 관리하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처지는 좀 나았던 형편은 좀 나았지만 그죠. 재단사였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감을 하고 본인이 행동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럼 그때는 최저시급이 없었던 건가? 그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이제 최저시급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게 최저임금이 도입된 게 88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 이 당시에는 그거 자체가 없었던 거고 이제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라는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노력들도 좀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이게 적어도 사람이 일을 하면은 먹고 살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된다. 이게 그냥 자연 상태, 아까 댓글에 나왔던 것처럼 임금을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 식으로만 하면 지금도 하루 일당으로 2,000원을 주는 샤업장들이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만든 법이 최저임금법이고 헌법에도 그런 게 들어 있더라고요.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헌법에도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를 최소한 경영하기 위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죠. 국가가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자, 이들 납득이 되시죠? 예,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전태일 열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이게 뭔가 이게 정서적으로 확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딱 알겠네요. 그 진짜 한 달에 7만 원 엄청 뻥튀기도 한 달에 10만 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월급을 최저임금 안 해놓으니까 지금 이걸 또 시장에 풀어놓으면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는 법이 없겠죠. 안 생기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지금도 사실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그 외국인 노동자. 심지어 지금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외국인 노동자는 돈 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풀어놓으면은 마음껏 안 주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댓글 우리 정유열 기자 읽어주세요.
다음에 손지인님께서 단기간에 너무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안 올랐던 탓이라는 뜻이겠죠. 이분은 뭐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시는데 그러게요. 네. 굉장히 뭐랄까 현명해 보여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게 깔게 없어. 깔게 없어. 막 원래 맞는 말인데? 첫 문장 읽고 깔려고 하다가 두 번째 문장 읽으니까 아이씨발 너무 아닌가 맞는 했어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좀 안 올랐던 게 맞나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재작년이 제일 많이 올랐었고 2017년에 16.4%가 올랐고 작년엔 10.9% 오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역대 정부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러면 어땠는지, 그러니까 지금이 뭐 너무 많이 오르는 거다 싶으면 예전 걸 한번 짚어보면 되잖아요. 네, 김대중 정부 정권별로 보면 네. 김대중 정부에서 2.7, 4.9, 16.6, 12.6, 8.3 그 16%가 넘은 적도 있었네요. 그런 적도 있었죠. 김대중 정부 때문에 이제 IMF의 여파가 예, 이제 남아 있을 때인데도 그랬죠. 꽤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예, 이게 2000년, 1999년 요 정도 때에 16.6% 올랐으니까 처음에 이제 IMF 직후에는 2.7%로 굉장히 조금만 인상을 그냥 했다가 다 힘들었으니까. 예,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형편이 좀 나아지고 해서 그랬는지 16.6% 올라서 이때가 제일 많이 오른 기록이 있고요. 네.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16.4% 올랐던 게 이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그럼 김대중 정부 다음에는요? 노무현 정부 때가 10.3, 13.1, 9.2, 12.3, 8.3. 그래서 뭐 평균 네. 10.6 정도였고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좀 낮은데 이명박 정부 때가 6.1, 2.8, 5.1, 6.0, 6.1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한 자릿수네요. 제일 거의 반으로 낮아요. 여기서는 떨어지는 5.2% 평균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7.2, 7.1, 8.1, 7.3 4년만 계산이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평균 7.4%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좀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게 사실이죠. 10년 동안 한 자릿수 네네. 있네요. 계속 예, 예, 두 개를 합치면은 뭐 한 6% 정도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10년 동안. 예, 거칠게 요약하면 그렇게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좀 거친 스타일이라서. 아니 근데 그러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6% 정도였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첫 해에는 그러면 아까 16.4%. 그 다음에는 얼마 올랐죠? 10.9% 10.9.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0,000원은 모든 후보자 5명의 후보자가 다 똑같이 내걸었었던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를 정치적인 지형과 관계없이 자기가 어느 당인가에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건데. 찍어주십시오. 네. 찍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하죠.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냥 그때는 뻥친 거예요. 뻥친 거거나 아니면 지금 그냥 안 됐으니까 그냥 욕을 하고 싶은데 이거 뭐든 욕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걸 수 있는데 그때도 각 당마다 나름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충분히 가능하다,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랬겠죠. 나름 이유가 공약집이란 있었을 게 테니까. 있으니까. 네네네. 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조금 시기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유시민 후보 이렇게는 유시민 후보요?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유시민을 대통령을 생각하고 계시네. 위험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3년 내에 하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에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건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공약들은 누구나 다 했었던 거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 당시에는. 공약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약을 이행하는 건데 그걸 지금 이제 이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이미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구하다 그랬죠. 말씀하고. 정호 기자께 좀 제일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평소에도 제일 궁금했었고 이게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계속 뭔가 이게 특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한테 큰 타격이라는 논리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유포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영세한 뭔가 상인들 알바를 고용하는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항상 편의점주들인데
어쨌든 그런 중소규모 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네, 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잠시 뒤에 댓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네, 하나씩. 네. 다음 헥토르님 댓글 최강호 기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음에서 헥토르님이 박정부 때도 임대료, 카드 수수료도 다 그대로였다. 쉴드 좀 치지 마라. 네. 헥토르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임대료, 카드 수수료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뭐 최저임금 가지고 또 난리를 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일단 소상공인 이 뭐 연합회나 이런 데 가서 취재를 해보셨죠? 최강호 기자님. 네네. 그럼 거기 분들은 실제로 뭐 어떤 게 좀 힘들다고 하시나요? 실제로 진짜로 최저임금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들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사실이긴 사실인 거죠. 예. 그건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고 대신 그거 말고 원래 자기네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10개가 있었는데 10개. 최저임금은 그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작을 하시겠지만 건물 임대료 문제나 카드 수수료 문제나 혹은 가맹점 본사에 내야 되는 가맹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계속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모든 갈등과 이 중소상인들의 고통의 원인이 최저임금 단지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신 거죠. 근데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저임금은 인상이 부담스럽고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이제 이런 갈등들의 근본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최저임금을 동결하자. 적어도 올해는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동결이라면 0%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사용자위원 쪽에서 인상안을 들고 나왔던 자체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개의 경우는 초안을 일단 동결 혹은 인하로 거는 경우가 인하요? 많죠. 네네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한상총련 같은 곳에서는 네. 10개 중에 나머지 9개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같이 소상공인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두 단체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이 더 맞는지는 각자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유혁 기자가 이 4번 청운지님 예. 댓글 읽어주세요. 요거 딱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청운지지님께서 물방울 효과지 찰랑찰랑 넘칠 것 같은 물그릇에 물방울 하나 똑 떨어지면 물이 넘치는 거야. 최저임금 자체는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임대료다 카드 수수료다 가맹점비다 이제 한계점에 와 있었거든. 거기에 최저임금이 똑 떨어진 거지. 뭔가 다른 걸로 한 바가지만 퍼내면 사실 최저임금쯤이야 티도 안 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네. 네. 최강호 기자 이 댓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네. 뭐 그냥 말씀드리는 네. 건데 제가 2008년에도 노동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노동 말진으로 예. 노동 출입했었는데 그때 쌍용차 사태가 있었고 그때 평택에 이제 뉴스로 많이 보셨겠지만 쌍용차 사태 있을 때 거기가 완전 전쟁터였거든요. 정말로 이제 서로 볼트 날리고 이쪽에서는 네. 막 그리고 거기 공장이니까 정말 중장비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장비들이 진짜 무기가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기자들 다 헬멧을 쓰고 다녀야 돼. 의경이라서 제가 시임하러 갔었어요. 진짜? 아 거기도 갔었어요? 2달 동안 매일 나갔어요. 제 의경으로 군복무 했었을 때인데 그 서울 그 외곽 경비 뭐 이런 거 갔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던 그게 엄청 기억에 많이 남아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험악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정리해고 명단이 발표되고 나서 안 잘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잘린 분들이 있고 그쵸. 명단 들어간 사람 안 들어간 사람들이 산자 죽은 자라고 그쵸. 현장에서 불렀었는데 산자 죽은 자가 서로를 이해해 줬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예, 잘린 사람들한테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예, 안 잘린 사람이 가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 너희들 뭐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도와주든지 할게. 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시간이 길어지고
1주, 2주, 3주 되고 이제 당시에 점거 옥수의 파업이 길어지고 공장 자체가 안 돌아가고 이게 길어지니까 제일 무섭게 돌변한 사람들이 산자들이었던 거예요. 산자들이 안 잘린 사람들이 내가 돌아갈 공장이 그치. 망할 수도 있다. 네. 이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네. 의경이나 용역보다 더 무섭게 서로 붙기 시작했어요. 물리적인 폭력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 광경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엊그저께까지 이웃 사촌이고 회사 동료였던 사람들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서로 눈빛이 달라지고 네. 조끼 색깔, 머리띠 색깔을 다르게 한 사람들끼리 길거리에서 만나기만 하면 혹은 공장 정문 앞에서 만나기만 하면 정말 전쟁 시작인 거예요. 구분짓기 시작한. 네,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풍경이 공장 옥상에 계시던 몇 분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나왔어요. 그 운전을 어떤 분이 이제 파업 말하자면 주군자죠, 주군자. 파업 정리해고 된 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차를 구해가지고 부상자를 싣고 나왔어요. 되게 멀거든요. 거기서 거리가 꽤 돼가지고 네. 공장 안에서 빵빵하면서 네. 부상자를 싣고 나왔는데 봉고차에 싣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산자들이 그걸 안 열어주는 거예요. 병원에 못 가게. 그리고 운전석에 있었던 사람을 잡아 끌어내린 다음에 거기서 폭행을 가해서 운전석에 있던 분이 부상자가 돼서 승합차 뒷자리에 실린 다음에야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직접 보셨어요? 네, 제가 직접 봤죠. 그거를 보고 저는 그거를 너무 어이없는 광경을 보면서 너무 슬펐는데 그때 사측에서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역 그 덩치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구사대. 네, 그분들이 그걸 보고 혀를 차시면서 막장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제 심정을 너무 정확하게 그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소위 얘기하는 용역 깡패들이 용역 깡패들이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생각했었던 걸 왜 지금 얘기하냐면 지금의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싸움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상황을 만든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네. 잘못되어 있는 구조, 근본 원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동안 이게 이 구조에서 피해받고 있었던 누군가와 누군가의 싸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지금 임대료 문제, 뭐 카드 수수료 문제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자영업자들 힘들거든요. 실제로 최저임금 주기 힘들거든요. 이분들이랑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도 쥐꼬리만큼 받던 거 조금 더 받아야 이제 살 것 같거든요. 이 두 분들끼리 싸움이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일부 정치적인 뜻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부채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2년 정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해왔으면 조금 더 한 단계 나간 고민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을이랑 병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사를 썼던 거고요. 그래서 그 기사 쓰신 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경호 기자의 바보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야. 소상공인이 진짜 힘든 이유라는 기사 중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이들이 손쉽게 공유했던 감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피로감일 겁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대화 토론보다는 갈등과 분열로 치달았습니다. 어떤 앓는 소리와 불행은 여론전에 사용됐다가 쉽게 외면됐고 마치 혼란 자체가 목적인 듯 부채질만 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최경호 기자가 직접 썼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방금 한 이야기 우리 강병수 기자가 루리앱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네, 루리앱의 딥다크 판타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딱 기생충 영화에서 보여주는 꼬라지랑 똑같아. 갑은 신경도 안 쓰는데 을병 정들끼리 지랄났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진짜 기생충 영화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정말 네네. 바닥에서 정말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 댓글 우리 정윤욱 기자 하나 읽어주세요. 친친님께서 근데 우리나라만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떠들어대기 바쁘다. 마치 김영란법 시행하면 나라 망한다는 언론처럼 금강산댐 개방하면 63빌딩이 물에 잠긴다던 언론처럼. 네, 김영란법 시행되면은 뭐 다 문 닫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2016년에 진짜 저희도 엄청 많이 썼을걸요. 네, 우리 그때 그 김영란법 관련해서 우리 댓글 읽어준 게들에서 한번 다루긴 했는데 뭐 나라 아직 안 망한 걸로. 멀쩡하게. 그렇습니다. 그때보다 좀 낮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그 주 5일 근무 도입할 때 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을병정끼리 계속 싸우고 갑은 웃고 있는데 근데 이거 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그러면 언론이 우리가 뭘 그러니까 하면 좀 역할이 있긴 있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나쁜 짓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언론이 엄청나게 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라고 해봤자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그냥 비전문가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나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 정도지 사실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무슨 뭐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만 그냥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나쁜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언론이 지금처럼 욕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뻘짓만 하는. 나쁜 짓이라고 하시면 근데 그 싸움 붙이는 거 여론에 몰아가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지금 KBS 기사는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자아성찰의 기회를.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세요? KBS가 이제 파업하고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뭐 모범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여전히 노동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 자체가 되게 소재주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재밌어야 된다라는 기사가 기사가 재밌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여전히 좀 있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게 뭐 언론으로서 당연히 사람들이 조금 더 보게 하려면 기사가 재밌어야 되고 조금 더 시선을 끄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메인 뉴스에 잘 다뤄지지 않다고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ILO 핵심 협약 같은 문제들이 이를테면 굉장히 중요한데 재미가 전혀 없는 그런 이슈거든요. 안 팔리는 뉴스죠. 최저임금 이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중계하는 정도로 하는 걸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부끄러움은 있고 한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완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어떤 점을 좀 보완됐으면 좋을까요? 지금 KBS 노동 관련 뉴스 직접 이제 쓰시는 입장에서 노동 관련 뉴스를 이제 뉴스로만 하기에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 관련 이슈들은 사실 저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리포트가 이제 1분 40초 길어야 2분 요 정도 나오는데 2분 정도 이야기하는 걸로는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고 진짜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ILO 핵심 협약 같은 것을 2분 동안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와닿는다고 이해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거는 누구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별도로 뭐 프로그램이 됐건 아니면 뭐 라디오 이런 것들이 됐건 어떤 루트가 됐건 유튜브 이런 걸로도 뭐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그런 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네, 저거 약간 맨날 일부러 하려고 처음에 약간 판을 깔아놓는 느낌이야. 아니야. 자기가 정해놓을 거예요. 아, 육찜이다 이렇게.